똑같은 구조고 내가 월 1,000만 원씩 넉넉하게 빼더라도 세금 차이는 3,000만 원이나 납니다. 이 법인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안녕하세요. 비더리치 세무사 김국현입니다. 최근에 유독 가족법인 이제 끝났다, 가족법인은 이제 소용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간혹 하시더라고요. 아마도 내년에 개정사항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아니면 어떤 세무사님들이 이제 가족법인 별 쓸모 없을 거다, 특히 뭐 부동산 법인들 별로 효과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전문 분야가 달라서, 아니면 뭐 그분들의 의견이 달라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 저는 아직도 여전히 가족법인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족법인이라는 이 본질 자체가 중요하지 뭐 몇 가지 세금 테크닉이 중요한 건 또 아니거든요. 제가 개정 사항도 이야기 드리고, 언제 특히 좋은지, 여전히 왜 좋은지, 그리고 올해까지 하면 좋은 것들까지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족법인 내년부터 끝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 생각엔 전혀 아닌 것 같고요. 여전히 좋습니다. 어떻게 잘 누구와 함께 세팅을 하는지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내년 개정사항을 바로 가져왔는데, 부동산 법인들이 좀 안 좋아지는 건 있습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 이야기 드린 것도 있긴 한데, 성실신고 확인 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표 구간 세율이 조정이 됩니다. 이게 아직 세법 개정 아니고요. 이게 국회를 통과하면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이제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한번 내용을 간단히 보시면, 이 성실신고 확인 대상 소규모 법인이라는 게 해당이 되면 세율을 원래는 9%랑 19% 이렇게 적용이 되는데, 여기에서 9%를 없애고 바로 19%를 적용을 하겠다. 좀 안 좋아지긴 하죠. 무조건 200억 이하면 19%를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어떤 법인인지 보면, 첫 번째로 지배주주 등 지분율 50% 초과 법인, 두 번째가 부동산 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 임대 수입, 이자, 배당 소득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법인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법인들, 요 세 가지 함께 적용이 되면 19%를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부동산 법인들은 대부분 아마 해당이 될 거예요. 우리는 가족법인을 하니까 가족들이 지분율 합치면 50%가 다 넘을 겁니다. 다 100%가 될 거예요, 아마. 그리고 두 번째, 부동산 임대업이 매출액의 50% 이상이라면 또 해당이 되니까 또 해당이 될 가능성이 크겠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또 유리합니다. 사업을 하면서 부동산을 사는 경우, 법인으로 부동산을 사는 경우, 이런 경우는 해당이 없겠죠. 이런 경우는 여전히 좋고 가족법인 아주 파워풀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부동산 임대업 말고 다른 사업을 함께 하면 더 좋겠죠. 원래 했던 사업이 있다면 그 사업을 접목을 시켜도 되고요. 법인 전환을 시켜도 되고, 뭐 새로 세팅을 해도 되겠죠. 그런 건 저와 함께 이야기를 하시면 되고, 두 번째가 있는데, 이제 특정 법인 거래를 통한 증여 의제란 게 있습니다. 이게 좀 어려운데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제가 또 다른 영상에서 아주 자세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 복잡한 데에서 뭔가 자본 거래를 통한 이 분야가 추가가 됐습니다. 이게 개정이 돼서 이제 소용이 없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뭐 약간 좀 아쉬운 건 있죠. 그래도 가족법인 안 할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컨설팅 하는 분들이 이게 없어지니까 이제 내년부터 안 좋아진다 뭐 이렇게 좀 겁을 주고 뭐 이런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튼 요 복잡한 게 뭔가 바뀌어 가지고 이제 내년부터는 안 좋아진다 이런 얘기고요. 제가 뒤에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제가 영상으로 아주 자세하게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무튼 이 두 가지가 이제 개정이 된 건데,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법인을 왜 하는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본질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가족법인을 왜 하는 걸까요? 가족법인은 증여와 상속세가 너무 높아서 가족법인을 통해서 세금을 좀 줄이는 게 핵심입니다. 증여와 상속만으로는 세금 줄이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가족법인을 활용을 하는 거죠. 미리미리 세팅을 하고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법인의 핵심은 뭐냐면요, 새로운 명의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 법인이란 명의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배당도 활용할 수 있고, 건보료도 줄일 수 있고, 지주회사도 만들 수 있고, 가수금으로 부동산 법인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주 여러 가지 방법이 생기고 명의가 생긴다는 게 아주 큰 장점입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그래서 가족법인 여전히 해야 되고요. 꼭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증여와 상속을 맞춤형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증여와 상속 개인으로 하면 그 세금에 따라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데, 가족 법인이 생기면 여러 가지 방법이 생기거든요. 제가 뒤에서 간단한 방법 한 개, 두 개 정도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분으로 증여와 상속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 부동산 증여와 상속을 할 때 부동산 지분을 나눠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취득세도 내야 되는데, 가족 법인으로 가면 주식으로 줄 수가 있습니다. 주식으로 매매라거나 증여라거나 상속을 하면 취득세가 또 없습니다. 그런 장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법인의 핵심은 여전히 유효하다. 법인이 없어지지 않는 한 이 세 가지는 계속 지켜질 거기 때문에 계속 유효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한테나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고 세금이 더 많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케이스들도 상당히 많이 저한테 상담이 옵니다. 다른 쪽에서 상담을 하고 왔는데 잘 된지 모르겠다. 그래서 봤더니 좀 너무 좀 아쉽게 된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한테나 하면 안 된다는 것도 생각해 보시고요. 제가 그래서 좋아하는 책의 내용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이분이 얘기한 건데 이분은 누구냐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책을 쓴 로버트 기요사키입니다. 이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부자들은 같은 규칙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부자들은 법인을 운영할 줄 압니다. 합법적인 기업 구조에 관한 지식은 부자들에게 가난한 이들과 중산층이 따라갈 수 없는 거대한 우위를 안겨줍니다. 부자들에게 빼앗자고 이야기를 해봤자 부자들은 늘 중산층을 앞지를 길을 찾습니다. 그게 바로 합법적인 기업 구조고 법인이란 겁니다. 이분은 미국에서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 우리나라와 법인이 다를까요? 거기는 세법이 좀 더 느슨해서 가능할까요? 그런 건 아니겠죠? 이 법인이라는 것 자체를 활용을 할 수 있어서 유효하다는 겁니다. 우선 직접적으로 세금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개인 사업자가 순이익이 2억이 났으면 소득세 5,600 정도 나옵니다. 38%가 적용이 되고요. 그래서 세금은 5,600 정도 나오겠죠. 근데 건보료가 2억에 대해서 나오겠죠. 그럼 1,400 정도 내야 됩니다. 이걸 합치면 1년에 한 7,000 정도 세금과 건보료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가족법인을 만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똑같이 매출이 2억이 났는데 대표자 급여로 월 1,000만 원씩 연간 1억 2천을 뺐습니다. 순이익은 8천이겠죠. 그럼 법인세는 720만 원 나옵니다. 근데 이 1억 2천 소득세를 내야 되겠죠. 대표이사 근로소득은 이렇게 1억 2천을 내야 됩니다. 근데 근로소득 공제란 게 되거든요. 똑같은 소득이어도 사업소득보다는 근로소득이 훨씬 더 세금 면에서 유리합니다. 그래서 근로소득 공제를 받고 근로소득 1억에 대해서 소득세 2천만 원 정도 내면 됩니다. 이때는 35% 정도 적용이 되겠죠. 그러면 법인세 2,700만 원과 소득세 2,100만 원을 합치면 2,800 정도 세금이 나옵니다. 그리고 건보료는 1억 2천에 대해서 세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800 정도 나옵니다. 이거 합쳐보면 한 3,600 정도 나오죠. 이 두 차이를 보면 3천만 원 훨씬 넘게 차이가 납니다. 똑같은 구조고 내가 월 1,000만 원씩 넉넉하게 빼더라도 세금 차이는 3천만 원이나 납니다. 이 법인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법인 명의라는 게 하나 생겼고 이 법인을 어떻게 활용을 할지가 이제 기회가 생긴 겁니다. 세율만 한번 볼게요. 6%에서 45% 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엄청나게 크죠? 어디서부터 많아지냐면 8,800만 넘어도 24%, 35% 계속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갑니다. 그런데 법인은 어떻죠? 법인은 2억 이하 9%, 200억 이하 19%입니다. 부동산 법인들 개정이 돼서 9%가 없어져서 200억 이하 19%가 되더라도 200억이면 개인소득이랑 비교하면 2배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2배 이상 차이 나는 게 한 1억 정도만 넘어도 벌써 차이가 납니다. 건보료도 차이가 엄청나게 나겠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봐도 계속 유효합니다. 좀 아쉬워지긴 하겠지만 아무튼 상당히 좋은 건 여전하고요. 그리고 법인을 활용하는 방법 중에 가수금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다른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 어떻게 하냐면 1단계로 자녀법인을 설립을 해주죠. 자녀법인을 설립해서 이 가족법인은 자녀들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녀 1명, 2명 이렇게 구성을 해놓고 이 자녀법인의 특수관계자 아버지가 이제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20억을 빌려줘서 가수금을 태워줍니다. 법인이 돈이 생겼죠. 20억 정도 생겼고 대출 10억에서 한 20억 정도 또 받아서 한 40억짜리 부동산을 살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을 법인이 취득을 하겠죠. 이 20억은 여전히 아버지한테 갚아야 되지만 40억짜리 부동산 취득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임대소득은 어떻게 됐죠? 임대소득은 모두 다 법인 겁니다. 법인이 다 가져가서 차곡차곡 쌓아놓다가 아버지한테 빌린 돈 갚으면 되겠죠. 그리고 건보료도 추가로 안 나올 겁니다. 법인의 소득이니까 만약에 여기서 근로소득으로 책정을 안 해서 빼내지만 않는다면 근로소득은 추가로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건보료 문제도 해결이 되겠죠. 이 방법들은 여전히 가족법인을 활용을 해야 돼서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 가족법인을 먼저 만들어 놓으면 이 부동산에 대해서 지분만큼 미리 증여하는 꼴이 됩니다. 나중에 개인적으로 샀다가 주는 것보다 이렇게 가족법인으로 미리미리 해서 주면 더 좋겠죠. 그리고 이제 이 부동산이 오를 거니까 오르면 이 시세 차익은 다 누구 거죠? 이 법인 겁니다. 이 법인은 또 자녀법이니까 자녀들 거겠죠. 이렇게 장점들을 많이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세팅을 할 수가 있고요. 오늘 특히 가수금에 대해서 상담을 오늘 하루에만 한 4건 정도 했습니다. 상당히 관심이 많은 주제고요. 이건 조금 더 어려운데 지주회사라는 걸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가업 상속 공제나 사전에 증여를 통해서 충분히 혜택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가족법인을 만들어서 지주회사를 만들어서 또 플랜을 짤 수가 있습니다. 먼저 기회를 만들어 오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지 간단히 보고 제가 나중에 또 자세히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1단계 보시면 자녀법인, 특정법인이라고 이렇게 설립을 해 놓습니다. 우선은 기존 법인이 있겠죠. 기존 법인은 아버지 법인일 겁니다. 아버지 주식 100%를 갖고 있다고 볼게요. 1단계로 자녀법인을 설립을 합니다. 창업세액공제 같은 거 되면 좋겠죠. 그리고 나서 주식회사 기존 법인의 주식을 좀 확보를 합니다. 1% 이상 확보하고 20% 이상 하면 더 좋습니다. 이유는 있는데요. 나중에 설명을 한번 드리고, 아무튼 이렇게 주식을 일정 부분 이상 확보를 해놓고 2단계 불균등 감자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감자를 한다는 게 우선은 아버지가 100%였는데 주식회사 자녀법인이 1% 정도 가져오고 아버지가 그럼 99%가 됐겠죠. 이 상태에서 감자를 시키는 겁니다. 불균등하게 감자를 시킵니다. 그러면 이 주식 비율이 50대 50 이렇게 바뀔 수가 있겠죠. 그럼 49% 정도 늘어날 수는 있겠죠. 이때 법인세는 나옵니다. 법인세 내지만 증여세보다는 훨씬 더 싸거든요. 이렇게 불균등 감자를 한번 해주고 3단계에서 이제 이 법인의 거래를 이 자녀 법인으로 좀 몰아줍니다. 대신 이 자녀가 사업할 수 있는 능력은 좀 있어야 되겠죠. 그냥 페이퍼 컴퍼니면 좀 위험하고요. 이 자녀 법인이 실제로 사업을 해서 일감을 좀 몰아줄 수가 있습니다. 일감 몰아주기라 그러면 또 걱정을 하시는데 중소기업 간에는 일감 몰아주기 추가적인 세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럼 주식회사 기존 법인의 손익은 감소하겠죠. 이 손익이 감소할 겁니다. 그럼 주식 가치가 하락할 거고 그때 이 가족 법인에서 지분을 또 추가로 취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식 가치가 낮아지면 4단계로 부모 주식을 감자라거나 인수를 또 해서 정리를 시키면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이 기존 법인의 주식이 자녀 법인으로 승계가 됩니다. 가업 승계가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가업 승계를 통해서 해도 되지만 미리미리 이렇게 지주회사를 만들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법인한테 배당도 시킬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또 플랜을 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좀 어려운 말씀도 드렸지만, 그래서 여전히 가족법인으로 증여와 상속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가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다만 지주회사 같은 플랜은 11월까지 결정을 하면 좋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감자를 한다고 했잖아요. 기존 법인 감자하는 게 내년에 개정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하실 거면 지주회사 세팅이 필요하시다면 올해까지 하시는 게 좋긴 합니다. 그건 제가 자세하게 다음 영상에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족법인 세팅을 누구와 함께 하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세무사가 아닌 컨설팅에서 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내용 또 가져오겠습니다.